변호사계의 톱남선녀 였던 두 분 오셨습니다. 양준열 변호사 전직 기자시라고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한 8년 정도 그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되게 뜻한 바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하고 변호사. 대단하십니다. 용단이네. 예. 자, 오늘 그러면 전직 기자를 또 상대하셔야 되는 주명선 변호사. 예. 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어디서 뵀죠? KBS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 보는 네. 최종 면접 장소에서.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최종 면접 장소에 둘이 있었고요. 어머, 그때 만약에 붙으셨다면 이 자리에 서 계실 분이. 자, 그러면 저희가 얼추 기자 대 아나운서의 대결. 1대1 공방 시작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는 사실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이사 오면서 엄청난 두드림과 소음이 발생했고, 조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어떤 분쟁이 깊어지면서 내가 계속 큰 소리를 내면 이 밑에 층의 그 거주자가 결국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그 가해자 입장에서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실수로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일부러 소리를 크게 냈다?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실수로 소리를 냈을까? 설령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을 고쳐야죠. 방음장치를 하거나 바닥을 하거나, 그리고 그 대상도 어디가 돼야 되냐면 신혼부부가 아니라 집을 잘못 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송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사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냐?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고쳤으면 계속 살아야죠. 그렇죠? 그거부터 청구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항의를 하고 이럴 정도에 이사를 갈 정도에 이르렀다면 굉장히 소리가 컸다는 것이고, 소리를 낸 사람과 시행사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 시행사만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층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례들이 나온 걸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카페트 깔아놓고 애들이 발 뒤꿈치로 걸어 다녀도 그거 못 견디는 분 계세요. 신혼부부가 딱 이사 오면서 그 극심한 소음에 시달렸기 때문에 특별히 밑에 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히 예민한 사람은 아니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밑에 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예민한지 어쩌는지는 이게 지원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적으시니까 먼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관점을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위층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도 이제 환경 오염의 하나입니다. 그 오염으로부터 모든 국민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오염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뭔가 소리가 나고 있다면은 그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 원인이 어디인지가 불명확할 때는, 즉 시공사가 건축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위층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소음을 내고 있느냐, 중첩될 때도 있죠. 함께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신뢰감이 가고 단번에 저희를 설득하실까요? 사실은 공동주택이라고 한 거는 이제 지어지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입주자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건 개인이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뭔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고양시에서 아파트 네. 주민 96명이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시공하기로 한 설계 도면과 다른 재료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께도 뭐 120mm로 해야 되는데 100mm로 했다든지 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1가구당 615만 원. 그래서 총 5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건설회사를 상대로 받을 수 있다. 네. 일단은 핵심은 이사 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아하. 이사 비용을. 이사를 만약에 황제 이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막 트럭, A급 트럭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사를 한다면 그것까지 다 물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황실 이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사를 갈 정도를 예상을 했다면 그 이사 비용도 비싸게 가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사 비용도 통상에 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엄청난 두드림 소음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받아두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집 문을 바로 부셨어요.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열받아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그럼 그 자살함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손해를 무한대로 확대하다 보면 그거는 손해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무한적으로 한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얘기의 취지는 이사 비용까지만 예상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죽을 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면 그만인데 왜 죽습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야, 이사 비용은 좀 너무 특별한 손해 아니냐, 이거 네가 이사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사를 하루아침에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이사 가려면요,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되고요. 이사 쉽지 않거든요. 이사는 하루아침에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혼부부는 알았거든요. 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소음을 내면은 아랫집이 이사를 가겠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사 비용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전제가 들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신혼부부가 낸 소리가 객관적인 어떤 위험 수준, 위법 수준에 해당할 정도의 소리를 냈다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이상의 소리를 냈다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속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그러니까요. 설문의 행간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게 계속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위층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돌아왔을 뿐이다. 예, 예. 이런 걸로 보아서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고소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일 뿐이다라는 그리고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물론 이 환경부나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마련 중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마련했습니다, 달라요. 변호사님. 마련했습니다. 너무 다르고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기준을 마련했는데 지금 그 기준치가 넘어 있다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예. 저녁에는 35데시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례에서는 네. 그 정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감정 싸움까지 됐다라는 건 결국 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리를 원만하게 잘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벌어진 거지 소리를 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